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오클랜드 시티 대 보카 주니어스. 자, 일단 오클랜드 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카 주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카바니와 에레라가 결장 중인 그런 보카 주니어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클랜드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바이에른 상대로 이제 10대0 대패, 그리고 이제 벤피카 상대로 6대0 좀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뭐 벤피카 상대로는 이제 전반전에는 잘 버텼지만 이제 후반전에는 이제 수비가 좀 박살나며 5골을 좀 실점해 결국 이제 연달아 좀 대패를 좀 거뒀던 그저 오클랜드 시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만큼 지금 이제 오클랜드 시티가 뭐 클럽 월드컵 내에서 이제 가장 좀 취약체 팀인 만큼 유럽 좀 강호팀들 상대로 확연한 좀 체급차를 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좀 큰 체급차로 인해 여지없이 그냥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던 그런 좀 뭐 클럽 월드컵에서의 오클랜드 시티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보카 주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벤피카 상대로 비기고,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 상대로 아쉽게 이제 1점 차 패배를 하면서 아직까지 이제 클럽 월드컵 승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두 팀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나름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좀 벤피카와 이제 미넨 상대로는 이제 좋은 그래도 경기 내용을 좀 보였고, 결과가 이제 안 따랐을 뿐이지 굉장히 좀 경쟁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던 그런 현재 좀 보카 주니어스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보카 주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경기에서 이기고, 그리고 벤피카가 이제 미넨 상대로 지면은 벤피카와 이제 승점이 좀 같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만약에 흘러가게 되면은 결국 이제 벤피카와의 그런 골득실 좀 차이로 인해 이제 2, 3위가 좀 정해지게 돼요. 아무래도 이제 클럽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점이 좀 동률일 때 이제 좀 승자승 법칙이 이제 우선이긴 하지만 이제 벤피카와 보카 주니어스는 이제 비겼기 때문에 이제 승자승은 이제 건너가고 결국에는 골득실에서 이제 순위가 좀 갈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로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뭐 보카 주니어스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에서 이제 최대한 많은 점수 차로 좀 이겨야 이제 어느 정도 더 지금 뭐 진출 가능성이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게다가 이제 뭐 벤피카 같은 경우는 이미 오클랜드 시티 상대로 6대0 좀 대승을 좀 거둬서 골득실 관리가 잘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카 주니어스 역시 이제 좀 진출을 좀 노리려고 하면은 이번 경기 뭐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좀 압도적인 좀 대승을 좀 거둬야지만 이제 좀 진출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려 봐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뭐 벤피카와는 뭐 골득실이 좀 7점 차가 나기 때문에 뭐 보카 주니어스 입장에서는 일단 이 경기 최대한 큰 점수차로 잡고, 그리고 이제 벤피카가 미넨 상대로 최대한 큰 점수차로 좀 지기를 좀 바라야 합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초반부터 뭐 보카 주니어스가 라인을 좀 올려서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이 좀 나설 것으로 보고, 그리고 지금 뭐 다른 팀들 상대로도 유효슈팅을 15개 이상씩 허용할 정도로 지금 수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그렇죠 오클랜드 좀 시티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오클랜드 시티 상대로 보카 주니어스 역시 어느 정도 좀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이제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보카 주니어스 또한 지금 뭐 오클랜드 시티와는 체급차가 굉장히 좀 크게 나고, 그리고 이제 보카 주니어스의 좀 선수들의 좀 개인기나 이제 기동성이 좋고, 그리고 지금 뭐 공격도 굉장히 좀 날카롭기 때문에 이런 뭐 보카 주니어스가 이제 효율적인 득점 기회를 좀 이번 경기에서 잘 좀 만들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네, 보카 주니어스 마인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보카 주니어스 마인승 쪽 본 경기, 그리고 5.5 기준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이거 뭐 마인승도 핸디 기준점이 이제 5점인데 뭐 5점 이상 이제 좀 마인승을 좀 본다고 하는 거는 보카 주니어스의 최소 이제 6점 차 이상의 좀 승을 좀 보고, 그리고 그렇게 이어진다고 하면은 뭐 자연스럽게 뭐 5.5 기준도 이제 오바로 좀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핸디 본다고 하면은 보카 주니어스 이제 마인승 보는 경기, 어느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벤피카 대 이제 바이에른 뮌헨.
자, 벤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자, 그리고 미넨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제 김민재 선수와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가 결장 중인 그런 좀 미넨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서 일단은 이제 비교적 이제 뭐 벤피카의 좀 전력 누수가 더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지금 이제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크다. 이 정도 같이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은 뭐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승점 4점으로 이제 C조 2위고, 그리고 이 경기에서 최소 무승부만 거둬도 이제 16강 진출이 좀 가능해집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3위 뭐 보카 주니어스와는 승점이 3점 차가 좀 나고 있기 때문에 벤피카가 여기에서 뭐 최소 승점 1점만 좀 확보를 해도 이제 보카 주니어스의 그런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이제 좀 자력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클럽 월드컵에서 전승을 좀 거두고 있고, 그 이로 인해 이제 16강 진출은 좀 확정지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이제 클럽 월드컵에서의 그런 좀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은 이 경기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이제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갈 것을 보고, 자, 그래도 지금 뭐 미넨이 뭐 벤피카 상대로는 중앙 싸움에서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며 더 많은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어 공격에서 더 미넨이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클럽 월드컵에서는 유독 이제 수비 리커버리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넨의 그런 좀 스피디한 공격 전개를 좀 제어하기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네. 게다가 지금 이제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에서의 그런 좀 전력 요소도 크기 때문에 이런 약간 요소 역시 굉장히 좀 뭐 벤피카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일단 이제 두 팀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이제 11월에 이제 챔스에서 한번 붙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미넨이 뭐 점유율이나 뭐 슈팅 개수 등 전부 이제 모든 부분에서 좀 압도를 좀 하면서 이제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네. 자, 다만 이제 그때는 뭐 미넨이 굉장히 많은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긴 했지만 극심한 골 결정력 좀 부재로 인해 이제 한 골밖에 못 넣으면서 이제 1대0 승리를 좀 거뒀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뭐 벤피카가 뭐 거의 좀 공격을 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거지나 뭐 좀 7개월 전에 이제 챔스에서 이제 한번 맞붙었을 때는 그때는 미넨이 좀 압도적인 경기로 좀 보이며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말씀드려 봐요. 자, 그래도 이제 현재 지금 수비에서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미넨 상대로 이제 그때보다는 뭐 벤피카가 공격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다만 근데 뭐 벤피카가 뭐 이제 공격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인다고 해도 그래도 이제 미넨 상대로는 화력면에서 많이 좀 밀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기가 뭐 만약에 화력전 양상으로 좀 이어진다고 해도 미넨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요 경기는 미넨이 이제 뭐 클럽 월드컵 조별리그 전승을 좀 가둘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승패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미넨 사이드 보도할게요. 네, 그래서 분석해 봤을 때는 승패 본다고 하면 바이에른 미넨 승. 자, 그리고 어느와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두 팀 다 지금 이제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크고, 그리고 뭐 이제 벤피카나 뭐 미넨이나 좀 어느 정도 득점이 좀 터질 만한 그런 요소가 더 많은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네, 다득점 양상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넨 승에 2.5점 오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AFC 대 이제 플라멩구. 자, 일단 LAFC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플라멩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LAFC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조별리그 전패 중으로 이제 사실상 탈락이 이제 기정사실화 되었고, 그리고 지금 2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공격 흐름도 다소 좀 침체되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비교적 체급이 작은 티니스 상대로도 이제 한 골도 못 넣은 채 좀 패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저조한 경기라고 보였던 LAFC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게다가 이제 뭐 플레밍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뭐 조별리그 좀 전승 중으로 단독 1위에 이제 올라서게 되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첼시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였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첼시 상대로 경기 내용도 더 좋았던 그런 플라멩고였을 만큼 확실히 지금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경기로 좀 보이면서 이미 뭐 16강 진출이 좀 확정지었다고 봐도 이제 무방한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플라멩고가 좀 템포 조절하며 이제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자, 그리고 특히 이제 플라멩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원 압박이 좀 좋다 보니 이런 중원 좀 압박을 통해 그래도 LFC의 빌드업을 좀 잘 차단할 것으로 좀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플라멩고 같은 경우에는 뭐 중원 압박이나 그리고 패스 차단이 좀 좋다 보니까 이제 대체로 지금 파이널 서드 진입을 쉽게 허용하지 않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최근 뭐 공격이 주춤한 LAFC 역시 이제 플라멩고의 그런 파이널 서드에 좀 진입하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LAFC가 좀 공격에서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인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봐요. 자, 그러면 뭐 전반적으로 플라멩고가 뭐 충분히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플라멩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뭐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뭐 현재 플라멩고가 뭐 이제 로테 위주로 좀 돌린다고 해도 뭐 LAFC보다는 뭐 전력면에서 더 이제 좀 우세하다고 보고, 그리고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인 뭐 흐름, 뭐 경기력, 그럼 이제 뭐 플라멩고의 그런 좋은 좀 조직력 등 확실히 지금 뭐 LAFC보다는 많이 좀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플라멩고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LAF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에서의 그런 좀 성적이라 좀 경기력도 많이 좀 처참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LAFC를 좀 봤을 때 뭐 제 아무리 지금 뭐 큰 동기부여가 없는 플라멩고 좀 상대라고 해도 이제 그런 좀 플라멩고 상대로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플라멩고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분석해 봤을 때는 플라멩고 승쪽 보는 경기. 네,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티니스 대 이제 첼시. 자, 티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팀 내 이제 핵심 포워드인 이제 벨라일리가 좀 결장 중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좀 벨라일리의 결장은 좀 티니스 공격이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좀 클 수 있다, 이렇게 전해드려 보고,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포파나가 결장 중인 좀 첼시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현재 뭐 양 팀 다 이제 1승 1패로 이제 승점이 같고, 이제 이번 경기 좀 결과에 따라 이제 16강 진출팀이 가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티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이겨야 이제 16강 진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소 무승부만 거둬도 이제 16강에 좀 진출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양 팀의 좀 승점은 같지만 골 득실에서는 첼시가 더 앞서기 때문에 이제 첼시의 순위가 더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제 티니스 입장에서는 뭐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기는 거 외에는 이제 뭐 16강에 좀 진출할 좀 방법이 없다고 봐도 이제 무방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그런 좀 상황과 그리고 이제 16강에 좀 진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까지도 이제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 이 경기도 뭐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뭐 첼시가 좀 체급차를 좀 앞세워 좀 중원을 장악하며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보고, 그래도 이제 좀 초반부터 그래도 좀 강하게 좀 압박하며 이제 뭐 측면 전개나 그런 좀 패턴 플레이 좀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첼시가 뭐 이번 경기에서 뭐 무승부만 거둬도 이제 되기 때문에 뭐 이제 뭐 급하게 뭐 공격을 좀 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비교적 약체인 뭐 티니 상대로 이제 첼시가 뭐 소극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일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첼시는 그래도 평소 기조처럼 이제 좀 라인을 좀 그래도 올려서 어느 정도 좀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초반부터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네.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뭐 이제 티니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좀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 하다가 3037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티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초반에는 좀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 하다가 이제 역습이나 세트 피스를 통해 이제 득점 기회를 좀 노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좀 라인을 좀 올려서 더 적극적인 좀 공격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뭐 티니스 입장에서는 뭐 이번 경기 반드시 좀 이겨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골이 좀 필요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티니스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마냥 좀 소극적으로 좀 플레이할 수는 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로 이제 첼시가 이제 선취골을 넣거나 안 그러면은 이제 뭐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템포가 빨라질 수 있는 경기로 좀 이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이제 템포가 좀 빨라지면은 이제 첼시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간다고 해도 결국 이제 첼시가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것으로 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템포 빠른 경기에서도 대체로 괜찮은 경기력을 좀 줄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괜히 뭐 티니스가 좀 무리하게 좀 템포를 좀 끌어올린다고 해도 뭐 대려 이제 뭐 첼시한테 굉장히 좀 유리한 경기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자,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첼시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무난히 이제 16강 진출을 좀 확정짓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첼시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네, 그리고 1엔드 기준 마인승 쪽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마 본다고 하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첼시 승 마인승에 이제 어느마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9회 경기, 네, 골드컵에서 이제 몇 경기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나마 대 이제 자메이카 경기. 네, 이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자메이카 뭐 프랑스 쪽 보거나 그럼 배당 대비했을 때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메이카 프랑스의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대 이제 엘살바도르. 네, 여기는 그래도 캐나다 승, 그리고 마인승의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다 보니까 기준점이. 그래서 이제 캐나다가 이제 직전 경기 키라도 상대로 이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제 좀 충격적인 그런 좀 결과를 좀 초래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뭐 이번 뭐 골드컵에서의 좀 캐나다의 경기력은 좀 대체로 좀 좋고, 그리고 이제 2번 연속 이제 캐나다가 좀 실수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그래도 좀 캐나다가 어느 정도 좀 좋은 경기를 좀 보이면서 이제 무난히 좀 약간 좀 승리를 거두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또 클럽 월드컵 위주에 대한 이제 분석도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